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시간에서 요약을 해드렸는데 그 요약 부분이 좀 머리에 와닿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듣고 이제 그 교재로 들어가셔야지만 여러분들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작년에 그 강의했던 거를 다른 분이 요약해 놓으신 자료인데 그거 제가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2012년도 발성 배정 키워드 작성본. 여기서 이따가 제가 이런 부분들의 일부는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가 이제 200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다는데 이게 위상각 전압 안정도가 3번에 나와 있습니다. 1번이 고장전류 계산이거든요. 2번이 고접하고. 그 왜냐면 빈도수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 숫자가 올라갈수록 빈도수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뭐 12번 내지 46번에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도 빈도수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47번 정태 과도 안정도 높죠. PSS도 높고 예를 들어 100번 안에는 일단 여러분들 무조건 다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100번 안에는. 사고파금 안정대책, 안정도 향상대책, SSR 이런 식으로 하죠. 100번 단위에 이게 거의 다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그 일반 그 교재하고 이렇게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다른 자료들도 한번 보여드리면 요거는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실제 안정도를 했던 용역 자료에서 한번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까처럼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뭐 위상각, 출력, 뭐 그 시간 뭐 이런 부분을 보는데 어떻게 되죠? 이게 수렴을 하더라. 시간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전압이 어떻게 변동이 돼서 돌아오더라. 위상각이 이건 디그리죠. 파워 앵글이 돌아오더라. 이건 주파수가 조금 흔들리다가 돌아오더라. 얘는 뭐죠? 엑사이터 볼테이지. 전압이 돌아오더라. 이건 터미널 커렌트가 처음에 튀다가 나중에 정상적인 부분으로 돌아오더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안정도 용역 같은 거 하면 얼마나 받을 것 같습니까? 보통? 5천만 원. 예, 5천만 원 정도 받습니다. 4, 5천만 원. 돈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안정도 용역을 하시려면요. 제가 보기엔 박사급은 되셔야 됩니다. 석사급, 제가 이제 안정도로 제가 석사를 받았거든요. 근데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모델링을 못 합니다. 모델링을. 왜냐하면 그러니까 하나 단편적인 것들은 합니다. 근데 뭔가 상황이 바뀌었을 때 그걸 응용해서 하려면은 지식이 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박사급들이 하기 때문에 가격들이 비쌉니다. 그런 용역들 자료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이따가 또 보여드릴 겁니다. 일단 교재를 하고 이따가 뭐 4번째 시간 정도 시간이 되면 간단하게 보여드릴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이런 것들도 간단하게만 먼저 왜 내가 이걸 공부해야 되는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잘 되면은 돈을 버셔야 되겠죠. 지금 정년이 60세에서 60세 이상도 된다고 하는데 나중에 밥 먹고 살려면 많은 부분을 배우셔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전력계통 안정도가 뭐라고요? 로토, 각 안정도, 위상각 안정도, 프리퀀시 스테빌리티, 주파수 안정도, 볼테지 스테빌리티, 전압 안정도. 이 세 가지가 나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위상각 안정도, 전압 안정도, 주파수 안정도 있다는 얘기고요. 미소회란이 이제 정태 안정도입니다. 여기 SSR 나오죠, 지금? 이런 부분 여러분들 그래서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퍼스트 스윙, 멀티 스윙이 초기에 안정화되는 부분. 그 다음에 2차 동요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과도 안정도 이건 PSS/2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전에서 쓰고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각각에 대한 것들을 검토한다는 얘기입니다. 전압 안정도에 이렇게 검토를 하고 발전기 제어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발전기를 공급하는 게 뭐라고요? 여기서 전압 전류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AVR에서 검토를 합니다. AVR에서 엑사이터를 통해서 발전기 쪽을 통해서 파워 시스템으로 연결된다는 얘기죠. 근데 발전기는 어떻게 되죠? 여기서 가바나에서 터빈에서 토크를 발전기 쪽으로 연결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여자 시스템에 대한 종류가 있고요. 여기 아까 보시면 PSS가 여기 있죠. PSS가 여기 보시면 AVR의 보조 신호가 있고 PT 쪽에서 보면 V 레퍼런스가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고 엑사이터에 의해서 발전기가 연결돼 있고 뭐 순서는 틀리지만 개념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실제로 뭐 교류 여자 제어 시스템에 대한 모델들입니다. 이렇게 모델을 운동방정식으로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발전기 가능 출력 곡선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보셨던 그런 내용들을 이건 이제 모델링을 해줘서 여러 가지 모델링해서 PSS 같은 경우 아까 보셨죠? PSS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개가 되어 있다고 그랬죠. 하나, 둘, 셋, 넷, 5개 되어 있었죠? 변, 진, 증거, 변환기, 예? 진지상, 그 다음 증폭기, 그 다음에 변진 증거, 신호 제거기, 그 다음에 신호 제한기. 여기서 Vmax 이 부분이 신호 제한입니다. 어느 정도, 왜냐면 이게 출력이 너무 많이 나가버리면 또 소공
처럼 많은 그 변동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한 10% 정도만 나가게끔 이렇게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넣어가지고 만들어서 이렇게 결과물이 이제 나오는 것들을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그 안정도 부분에서 우리는 뭘 본다? 거의 위상각 안정도를 본다 이거죠. 위상각 안정도를. 계산하기 편하니까. 눈으로 보이거든, 이렇게. 눈으로 해가지고 수렴하는 게 보이기 때문에 위상각 안정도를 보는 거고, 전압 안정도는 이제 그 계산을 해서 보는 부분들이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요. 그건 이제 2차 동요 부분에서 좀 시간이 10분 뒤라든가 1분 뒤라든가 이런 식으로 우리들이 이제 부조작용 외웠죠. 부하의 자기제어 특성, 예? 부조, 조속기 제어, 자동주파수 제어, 경제부하 배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뒤에 나중에 또 배우게 되는데 그런 쪽에 대한 이제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는 부분이 있고 단기적인 측면에서 보는 부분인데 위상각은 순간적으로 1초 안에 해결이 되버리기 때문에 얘가 떨어질 건지 말 건지를 판단하는 단기적인 계통에서 보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키워드 부분을 한번 보시면요. 먼저 안정도는 뭐냐? 송전선로의 임피던스에 의해서 극한 전력을 보내줄 수 있는 부분, 전송될 수 있는 전력을 보내줄 수 있다. 탈조, 떨어진다 이거죠. 동기 간의 위상차가 너무 벌어져서 동기를 못한다. 아까처럼 이제 있다가 떨어져 나가는 현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안정도는 계통이 주어진 운전 조건 하에서 안정하게 운전할 수 있는 능력, 이런 식으로. 동기 활력이라는 부분이 또 나옵니다. 여기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안정도를 분류할 때 위상각 안정도가 있었고 전압 안정도가 있었고 주파수 안정도가 있는데 얘는 위상각 안정도만 설명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전압 안정도만 설명한다고 그랬죠. PV 곡선도 중요하다는 얘기죠. PV 곡선이 바로 전압 안정도다. 위상각 안정도에서는 정태, 동태, 과도가 있는데 정태하고 과도만 보입니다. 정태, 상차각 곡선에서 보는데 동기 화력이 0보다 커지면 안정하다. 동기화력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또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다기계통에서는 고유가법, 클라크법, 와그너법, 로우법, 직접법 등이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는 건 뭐가 있다? 뒤에 여기서 보시면은 여러 가지 해석 방법들이 있는데 선형 미분 방정식으로 해석하는 수치적분법이라든가 자코비안법이라든가 상차각법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요. 나머지는 이론적인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실제 시험에 나오는 부분 정도만 아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가 있죠? 에너지 함수법, 등면적법 이런 것들이 과도한 정도상에서 본다는 얘기죠. 여기 나왔죠? 상차각법은 선형 방정식. 아까 정태 상태에서 우리가 전력 상차각 곡선은 어떻게 된다고요? 정태 상태에서 상차각 곡선을 가지고 보는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시간 영역과 주파수 영역으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선형은 자동 제어 쪽에서 이런 부분을 하는 거고 과도 쪽에서는 비선형이다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정태 쪽에서는 선형, 과도 쪽에서는 비선형, 미분 방정식을 이용한다. 선형 쪽에서는 이제 시간 영역과 주파수 영역에서 이런 부분을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동 제어적인 부분에서. 그러다 보니까 정특성, 동특성 이렇게 발전기에 또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나중에 보시면 자코비안 행렬에 의해서 계산하거나 아니면 상차각에 의해서 계산을 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전력 상차각 곡선으로 많이 보죠. 근데 수치적분은 여기에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다. 수치적분법은 다 아무 데서나 사용할 수 있는 법이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또 상황에 따라서 사용할 수가 있고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는 건 뭐죠? 과도안정법에서는 등면적법하고 단단법을 본다. 위상각 안정도가 바로 아까 면적, 등면적법하고 단단법을 보는데 뭐라고요? 과도안정도에서는 등면적하고 단단법으로 해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해석할 때 등면적이나 단단법을 이용해가지고 해석하는 게 보기가 쉽기 때문에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한다는 얘기죠. 그 외에 에너지 함수법이 하나 더 있다. 예? 그래서 세 개의 과도안정도 해석법이 있는데 에너지 함수법은 뭐다라는 거에 뒤에 다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리아푸노브법인데 이거는 이제 잘못 쓰셨는데 전압안정도, 전압분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일기무한대모선 키워드 아까 설명드렸죠? Z, V, 델타, 관용을 베풀어라 뭐 이렇게 얘기하죠. 내부 임피던스가 제로고 전압 크기와 여기 보시면은 매칭을 하라는 얘기죠. 내부 임피던스가 제로고 전압 크기와 위상이 부하의 증감에 관계없이 변화하지 않고 극히 큰 관성전수를 가신 용량 무한대 전원을 일기무한대 모선이라 얘기한다. 요 키워드만 딱 알고 계시면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쓰실 때 1, 2, 3, 4 이렇게 써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딱딱 끊어서 쓰실 수 있는데 이걸 그대로 이렇게 쭉쭉쭉 써주신다. 나중에 PSS 가서 보시면은 9개의 키워드를 외워가지고 저는 외워서 썼거든요. 제가 전공을 했지만 제가 외우지를 못합니다. 네. 알고는 있는데 그렇게 쓰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쓰기 위해서는 9개의 키워드를 외웠습니다. 그냥. 그대로 그냥 이렇게 써서 합니다. 그게 이제 쓰기가 편하니까. 자, 동기화력은 무한대 모선이 나오고 그림 여기 보시면 나중에 보시면 E1, ET, E2가 나옵니다. 발전기 단자전압 해가지고 내부에 대한 임피던스 부분이 있고 거기에 PQ 값이 있고 이렇게 있다. 이건 나중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계산식을 할 때 전압과 전류, 그리고 전력에 대한 것들을 계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력이 P 플러스 JQ죠. 근데 그게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복소 전력에서 5장에서 배웠었죠? 4장, 5장에서 복소 전력을 계산할 때 이 아이의 콘주게이트를 취한다고 그랬죠. 왜? 무효 전력, JQ에 대한 정의 전력을 계산하기 위해서 예? 이렇게 해야 한다는 얘기죠. 만약 V에다가 콘주게이트를 취하면은 P-JQ가 정으로 되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불편해지더라. 그래서 그걸 넣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요 그림을 보시고, 그림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됩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 X분의 2S, 2R 사인 세타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X분의 2S, 2R 사인 세타인데, 그걸 이제 나누게 되면 사인 세타하고 코사인 세타로 이렇게 나눠지고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P값하고 Q값으로 또 나눠진다. 전압을 넣고 전류를 넣어가지고 계산하면 P값하고 Q값으로 나눠질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이 P값하고 Q값으로 나눠진데 P값으로 나눠지는 부분하고 Q값으로 나눠지는 부분이 이와 같이 나눠지더라. 요건 이따가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상세하게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세타. 위상각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은 n분의 오메가 pi-pn 기계적인 출력과 정기적인 출력에 대한 관성정수하고 각속도하고의 관계가 있다. 왜? 일기무한대 모선이 뭐라고요? 관성정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정기적인 출력하고 입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알려면은 회전체 운동 방식을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뒤에 회전체 운동 방식이 나옵니다. 근데 아까 뭐라고요? dp분의 d세타가 0보다 크면 안정적이라고요. 요게 이렇게 돼서 제가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부분을 이렇게 해서 안정하다고 그랬죠? 내려가는 부분 불안정하다. 왜냐면 P가 감소가 되니까 세타가 증가하면서.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dp분의 d세타를 하게 되면 얘는 곡선은 이 곡선이 아니라 이 곡선이 됩니다. 이 곡선. 코사인 세타는. 근데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잘 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답안지는. 근데 이제 다른 쪽에 보면 이런 게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써주시면은 또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그렇게 써주셔야 되지만 됩니다. dp분의 d세타가 뭐라고요? 동기화력. 동기화력은 뭐다? 상차각이 증가하였을 때 원 상태로 돌리려고 하는 회복력의 세기가 크다 이거죠. 왜? 벗어났다 이거죠. 벗어났는데 다시 돌아오려는 동기화력이 크면은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0보다 크면은. 동기화력이 0보다 작으면 돌아오지 못하고 발산해버린다. 이 얘기입니다. 세타가 90도일 땐 정태한정 극한전력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극한전력이 여기다. 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위상각 안정도에서는 발전기 동기운전 가부 결정을 하는데 정태, 동태, 과도가 있는데 동태는 뭐라고요? AVR하고 조속기의 특성을 고려한 거. 이렇게만 생각하시라는 얘기죠. 나중에. 그럼 여러분들이 다 물어보는 건 정태 아니면 과도를 물어본다는 얘기죠. 근데 과도 안정도는 어떻게 해석한다고 그랬죠? 아까 등면접법, 단단법, 에너지 함수법으로 해석한다고 그랬죠. 요 위에서 뭐라고요? 과도 안정도는 등면접법, 단단법, 에너지 함수법으로 해석한다면서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태는 고유, 동적, 동기화력으로 가지고 해석한다. 이 정태가 뭐라고요? 여기서 나왔죠? 정태는 뭐로 해석한다고요? 상차각 곡선을 해석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는 정태 안정도에서는 동기화력에서 이 상차각 곡선만 해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개념을 앞에서 넣고 가면 뒤에서 계속 반복이 되니까 개념을 넣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태는 전력 상차각 곡선, 과도는 등면접법, 단단법, 에너지 함수법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놓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유, 단단법, 에너지 함수법. 근데 고유가 뭐라고요? 등면접법. 에너지 함수법은 동적, 고속적, 차단기하고 계전기에 대한 흐름이다. 그럼 정태 안정도로 다시 한번 가보면은 정태 안정도가 뭐라고요? 미소신호 안정도. 완만한 부하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안전하게 송전할 수 있는 정도. 정태니까. 예? 정적인 상태. 동태는 제가 보지 않는다고 그랬죠? 과도 본다고 그랬죠? 정태 아니면 과도만 본다고 그랬는데 과도 부분 상태에서도 보고
정태 상태에서도 보는데 그때 동태는 뭐다? 동쪽은 AVR하고 가버너를 고려한 게 동태다. 정태 안정도에도 고유 정태 안정도가 있고 동쪽 정태 안정도가 있는데 얘는 AVR하고 가버너 효과를 고려하지 않았는데 얘는 고려한 거다. 이렇게 나머지 내용은 한번 보시면 되고요. 요거 뭐 동기화력이 0보다 크면 안정하고 동기화력이 0보다 작으면 불안정한다고 했으니까 과도한 정도도 보다 급격한 부하 변화, 과도 상태에서. 근데 고유는 AVR 가버너 효과를 고려하지 않았는데 동쪽에서는 AVR 가버너 효과를 고려했다. 이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도 안정 극한 전력은 정태 안정 극한 전력에 일반적으로 40에서 50% 정도를 썼었다. 왜? 2에서는 쓰다가 하나 탈락이 되게 되면 50%는 부담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셨는데 아까처럼 고속도 계정기라든가 고속도 차장이라든가 소공여자 방식에서 빨리 이렇게 응동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각도가 여기까지 넘어가도 빨리 90도로 돌아올 수가 있었다 이거죠. 아까 90도가 넘어가면 안 된다고 했는데 90도가 넘어간 130도, 140도가 되더라도 얘가 빨리 돌아올 수 있는 어떤 그 특성이 좋다 보니까 90도 이내로 빨리 돌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70%에서 80%까지도 우리가 과도한 정도에 대한 그 극한 전력을 올려서 쓸 수 있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동요가 발생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건 어떤 동요? 1차 동요에서 판별이 납니다. 과도한 정도에서 계통의 안정, 불안정 여부는 외람 발생 후 0.6초에서 1초 이내에 결정이 됩니다. 무조건. 이때 안정할 건지 안 할 건지가 결정이 되고 안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2차 동요에서 다시 또 탈락을 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2차 동요에서 수취에서 10초 상태에서 AVR 및 조속기 동작, 부하의 일부 탈락, 계통 분리 등의 2차적인 현상에 의해서 탈조가 또 일어날 수도 있더라.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는 0.6초 내에 판결이 됩니다. 아까 보셨죠? 0.6초 내에 위상각에 수렴이 되는 거. 그걸 보고 수렴이 된다, 안 된다를 보고 판정을 하는데 그렇게 수렴이 되다가도 다시 어느 순간에 다시 탈조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그걸 몇 초 이상을 이렇게 같이 다 보는 거죠. 과도한 정도를 위한 모델들을 있는데 아까 보셨죠? 얘는 이쪽에서는 다 병렬 개념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지락 부분은 단선 부분만 직렬 개념으로 파악했다는 얘기죠. 그건 ZF를 병렬로 연결한 거, 직렬로 연결한 거로 개념으로 보신 겁니다. 개념 자체가 약간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리지만 실질적으로 Z0 플러스 Z2 일선지락에서는 어떻게 된다? 얘는 Z1의 직렬로 연결된 거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등가위로 그려지고 고장점에 대한 전달 임피던스를 그림으로 그리고 설명할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나중에 안정도 부분에서는. 왜? 이걸 아셔야지만 나중에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안정도 가혹 조건 보시고 되고요. 회전체 운전 방정식 일기무한대 모선에서 회전체 운동 방정식을 아셔야지만 일기무한대 모선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기계적인 출력과 정기적인 출력 사이의 상태에서 각속도의 변화에 따라서 이게 그 출력이 변화하는 거예요. 아까처럼 두 개가 움직인다고 그랬죠? 입력과 출력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실로 연결되어 있든 고무줄로 연결되어 있든 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 각속도입니다. 각속도가 움직였을 때 얘가 빨리 쫓아가줘야 되는데 빨리 쫓아가지 않으면은 뭔가 각 변화가 이렇게 변화가 되면서 아까처럼 동기를 이루지 못하니까 힘이 제대로 전달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M분의 W, M 관성전수분의 W 각속도 그리고 PI 정기적 입력 마이너스 PN 기계적 입력 마이너스 정기적 출력이 레디안 포 세컨드. 왜? 원이니까 각속도로 봐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과도한 정도는 세타와 델타 P 시간적 관계를 구하는 거다 이거죠. 일기무한대에서 과도한 정도의 동요 반정식도 M분의 W제로 P0 마이너스 PM 사인 세타인데 이 PN이 바로 정기적 출력이기 때문에 PM 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X분의 ESR, ES 사인 세타에서 X분의 ES, ER이 P로 된 거고 사인 세타가 들어간 겁니다. 그냥. 왜? 전력 상차고 곡선에서 맨 위에 부분이 뭐라고요? 여기가 PM 사인 세타거든요. 요걸 봤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등면적법, 이기계통, 예? 고장 발생, 단단법, 여러 가지, 스텝 바이 스텝, 위각 출시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위상각, 각속도, 출력을 갖다가 시간에 따라서 본 게 위각 출시다. 위상각 세로, 각속도 출력, 입력, 정격 출력, 시간, 가로 돼 있었죠? 이렇게 위각 출시로 배우시면 됩니다. 그림 그리고 여기 위상각하고 시간 계산할 때 0.6초 이상 불안하게 되면 발산한다.
아까 그림을 그렸었죠? 이렇게 해서 0.6초 이내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0.6초 이상이면 발산하더라. 요게 단단법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단단법에 아까 위상과 각도, 출력을 시간에 따라서 그림을 그리고 이런 그림도 또 그려줘야 된다 이거죠. 왜? 이번에 단단법 나왔죠? 나중에 등면적법하고 단단법을 비교 설명하시오. 25점짜리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그걸 비교해서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지 됩니다. 안정된 상상될 때 키워드 뭐라고요? 리전 충익기, 리액턴스 저감. P는 X분의 ES, ER을 사인 세타에서 리액턴스를 저감하고 전압을 올려주고 ES, ER을 올려주고 충격을 저감해주고 시간, 사인 세타 부분을 줄여준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입출력을 평행하게 해주는 부분. 그것도 결과적으로 보면 세타를 조정해주는 거거든요. 기타 부분이 있다. 그래서 여기 단단법 짓기에 아까 설명드렸죠. 단락비를 크게 한다. 여기 보시면은 단건 변화를 체한한다. 복도체, 직력 콘덴서, 기기의 리액턴스 저감, 병렬에서 나왔죠. 이게 리액턴스에 대한 감소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리전 충평기로 했죠. 저는 리전 충익기라고 했고, 리액턴스 전달, 개통전압 변화 제어, VS, VSAR, 승속중이라고 했죠. 승합, 소극여자 제어, 중간조상 방식. 여기 나옵니다. 소극여자, 승합, 중간조상 방식. 다 나오죠. 그런 것들을 이제 외우시라는 얘기입니다. 사고 시 개통해주는 충격을 저감한다. 뭐라고요? 보호개정기에 대한 지락전류를 주기 위해서 중성점 접지 방식을 채용한다. 왜? 지락전류 줄여줘야 되니까. 충격을 저감하기 위해서. 고속도 보호개정기를 해야 되고, 차단기를 고속도 해야 되고, 재표를 해줘야 되고, 이런 내용들 설명을 드렸죠. 그걸 이해하신 걸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예? 발전기 입출력 평형. 뭐라고요? TE, TCBR, EVA, TCBR, EVA.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기타, FH, 팩츠. 팩츠에는 뭐라고? TCBR, TCAC, 스테이트 콘, TCPR, UPFC. 제가 아까 그림에서도 좀 헷갈렸었는데 뭐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두 개를 그린다고 이렇게 나중에 보시면 여기가 TCSC, TCPR, 스테이트 콘, 그 다음에 UPFC, 그 다음에 TCPR 이렇게 자꾸 그림을 그려주셔지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여기는 가공선, 여기는 지중선, 여기는 발전기축에 대한 TCBR 이렇게 내용을 이용하시고 요거는 UPFC 가장 좋으니까 그거의 제어 요소가 뭔지 X를 제어하는지 델타를 제어하는지 이런 P를 제어하는지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에너지 함수법 설명드렸죠.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개념을 도입한 거다. 예, 그림이 나중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림이 이렇게인데 얘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가면 이렇게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에너지 함수법에서는 이 그림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 개념을 도입해서 안정성을 판별한다. 그림 그려주시고 그러면 끝납니다. 과도한 장점하고 단점 이런 것들을 써주시고요. 의미, 장점, 단점, 대체 이런 것들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PV 곡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PV 곡선 나중에 전압 안정도 판별하고 PV 곡선을 유도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요게 25점짜리로. 근데 여기는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삼각함수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삼각함수를. 이따가 설명드릴 겁니다. 교재에서. 제가 삼각함수에 의한 부분은 그냥 넘어갈 겁니다. 왜? 그거에서 그냥 넘어가는 거니까. 근데 그 부분은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전압 안정도 넘어갑니다. 이따 다시 또 설명이 되어지니까. 예, 전압 안정도 돼 있고 전압 안정도에서 제가 뭐라 했죠? 관주경심이라고 했죠? 관주경심,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여기 나오죠?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심각 단계가 되면 이제 그 부하를 조절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도 나왔죠? 25점짜리로. 근데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요 문제에 이런 걸 갖다가 조금씩 써주고 그럼 전체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팩츠 뭐라고요? TCBR, 스테이트콘, TCSC, TCPR, UPFC 요거에 대한 장단점. 예? 장점 뭐냐? 기소무응만 외우시면 됩니다. 기소무응. 기계적인 동작구가 없어 신뢰도가 높다. 소음이 적다. 진동이 없다. 무효전력에 대한 부분이 연속적인 제어가 가능하다. 기소무응. 응답 특성이 빠르다. 왜? 이런 식으로. 정직이지만 사이트를 이용해가지고 빨리 움직이니까. 연속적으로 제어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기소무응, 송사안설 해가지고 키워드 제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팩츠가 뭐냐?
이거는 나중에 보시면 되고, 안정도 향상 대책. 정태, 과도, 동태가 있다. 일기, 무한대, 모선, 방정식. 리전, 충입기. 리전, 충입기. 이렇게. 단단, 복직기에, 승석중.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 보시고, TE, FH. 이런 식으로. 키워드. 자꾸 반복해드리죠. 요게 모범 답안이라는 얘기입니다. 요 모범 답안에 얼마나 여러분들이 내용을 깔끔하게 쓰고, 얼마나 그림을 잘 그려서 표현을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채점자가 1.2점을 더 준다는 얘기입니다. 왜? 답안지는 다 똑같이 쓰거든요. 이 형태대로. 그걸 이제 제가 자꾸 여러분들 시험 문제 풀어가지고 가져오시라고 얘기하죠. 그 순서를 바꿔드리는 게 제가 봤을 때 저는 여러 사람의 답안지를 봤기 때문에 요거보다는 이런 식으로 좀 더 그리는 게 제가 보기엔 좀 더 좋지 않을까요?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가져오시면 채점해드리고 심 가져오시면 리필 해드리고 예? SVC 그림 그리는데 SVC 상에서 TCR, TSC, 픽스드 콘덴서, 사이리스터 컨트롤 레지스터 이런 것들도 용어를 좀 더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스테이트 콘덴서입니다. SVC가 있고 SVG가 있고 스테이트 콤입니다. 얘는 콤펜세이터입니다. 예? 이렇게 연속적인 제어가 가능하다. 그리고 아크로의 플리커 보상 등이 있다. 이렇게 해서 내용들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교재로 넘어가서 이제부터는 자 안정도를 구분 설명하고 안정도에는 뭐가 있었죠? 자꾸 얘기하셔야 됩니다. 위상각 안정도하고 전압 안정도 또 구분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위상각 안정도가 있고 그 해석하는 방법이 뭐가 있고 그러면 여기서는 그렇게 있는데 또 나눠질 땐 정태, 동태 예? 안정도가 있다. 예? 과도 안정도가 있다. 정태 안정도에는 고유 정태 안정도, 동적 정태 안정도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나눠주는 부분도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해석 방법은 뭐라고요? 정태 안정도는 정태 안정도 해석 방법 전력 상차고 곡선 과도 안정도 해석 방법 세 가지 있었죠. 등면적법, 단납법, 에너지 함수법 자꾸 머릿속에 넣어 주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쓰실 수가 있으니까. 자, 여기 미소외란 안정도가 뭐라고요? 정태 안정도 부분을 설명하라 이거죠. 근데 여기 보면 어떻게 나와있죠? 과도 안정도와 전압 안정도, 미소외란 안정도에 대하여 발생 원인과 해석 기법을 포함한 아는 바를 기술하시오. 그럼 과도 안정도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고, 전압 안정도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고, 미소외란 안정도니까 정태 안정도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해석 기법은 또 뭐가 있는지. 과도 안정도 해석 기법이 뭐라고요? 등면적법, 단단법, 에너지 함수법, 전압 안정도, PV 곡선으로 해석해야 되겠죠. 미소외란 안정도는 뭐라고요? 전력 상차각 곡선으로 해석해야 되겠죠. 이런 식의 개념을 딱 가지고 이제 들어가줘야지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엉뚱하게 이제 답안을 쓰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연속적인 동기 탈조 아셨죠? 스텝 아우트. 예? 안정화 대책이 뭐라고요? 리전 충입기. 예? 안정도는 무엇이라고요? 안정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 정태 안정도하고 과도 안정도에 대해서 설명해라. 정태, 과도 안정도 이제 머릿속에 들어왔죠? 개선 방안은 어떻게 한다? 아까 안정도 향상 대책에 대해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뒤에 또 전력계통 안정도 향상 대책 또 나오죠? 예? 터빈 발전기에서 계통 안정도의 향상 대책. 이런 것들은 이제 전력계통의 안정도의 향상 대책이냐, 터빈 발전기의 안정도의 향상 대책이냐. 그럼 발전기 쪽에서는 발전기 입출력 평형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보는 거고, 전력계통 쪽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전압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보는 거고, 예? 이렇게 발전기 쪽에서 보느냐, 전력계통 쪽에서 보느냐, 아니면 수전단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눠서 써주시면 되는데, 전체적인 걸 써주시되, 그쪽에 특화해서 더 많은 내용을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터빈 발전기만 하나 쓰기에는 내용이 빈약하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다 써주되, 거기서 터빈 발전기를 부가시켜서 써주셔야지만 점수를 더 받는다는 얘기죠. 부하각 데이터가 변하면서 계통이 안정되는 현상. 이게 뭐죠? 전력 상차각 특성 곡선이죠. 거기서 정태 및 과도 안정 극한 저력이 어떻게 된다고요? 정태 시에는 PM 사인 테타 해가지고 90도일 때 PM 사인 테타가 되죠. 근데 과도 안정 극한 전력은 어떻게 된다고요? 정태 안정 극한 전력이 40에서 50%가 된다라고 나와 있었죠. 근데 소극여자 방식 때문에 70에서 80%까지 간다. 130도에서 140도까지 간다. 이렇게 이제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써 들어가야지만
답안을 쓰실 수 있더라. 요 개념을 여러분들이 잡는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그걸 잡아놓고 나서 여러분들 얘는 이렇게 답안지를 써야 되지. 그러고 나서 자꾸 생각해서 그거를 그럼 얘가 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지? 아까 안정도는 리전 충격기지. 그럼 리액턴스 뭐고, 전압은 뭐고, 충격은 뭐고, 입출력 평형은 어떻게 되고, 기타 부분은 뭐가 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연산을 해서 쓰신다는 얘기입니다. 안정도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반복을 해드리는 겁니다. 지금 등면제법이 뭐라고요? 이기계통에서 면적을 가지고 판단하는데 그림 4개가 나와야 된다고요? 예? 이기계통에서 하나가 탈락되고 그게 끊어졌다가 다시 연결되는 그림 4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등면제법을 하다 보니까 위에 그림 하나, 이기계통일 때 밑에 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 그림 하나, 그 다음에 1회선으로 돌아갔을 때 그림 하나, 그걸 PA, PB, PC로 나눠집니다. 근데 이게 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있는데 얘가 PA입니다. PA. 요걸 PB로 그립니다. 요걸 PB로. 여기를 PC로 그립니다. 이렇게. 여기 P0가 있습니다. 면적을 가지고 이제 하는데 요걸 나중에 보시면은 적분을 하는데 헷갈립니다. 요거는 뭐냐? 여기에서 요만큼의 부분을 빼면은 이 부분이 되죠. 이렇게 빼는 겁니다. 요거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부터 요 시간부터 요 시간까지 요만큼 부분에서 P0를 빼면 요만큼이 나옵니다. 나중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적분을 하는데 여기부터 여기 구간까지 이 시간에서 이 시간을 적분하는데 요 P0만큼을 적분한다 그러면 이 내용이 다 나올 거 아닙니까? 예? 이 내용에서 요만큼을 또 빼주면은 요만큼이 나올 거 아닙니까? 요만큼이. 그걸 면적을 먼저 체크를 하고 요 면적과 요 면적이 같아야 되는데 여기 시간부터 여기 시간까지 요거에 대한 원의 저기를 따라서 적분하면 이만큼이 나오겠죠, 다. 근데 거기서 이 P0만큼을 빼면은 여기 구간만 나오겠죠. 얘하고 얘 구간이 같아지는 걸 보는 게 등면적법이다. 근데 어떻게 되어 있다? 요 H 지점을 넘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이 세타2, 여기 처음에 세타0거든요, 여기가. 세타0, 여기 세타1, 세타2가 H 지점을 넘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생성이 돼야지만 얘는 안정하더라. 요 개념을 보는 게 등면적법이다. 이해선설로. 이렇게 이해선이 있는데 어떻게 된다고 여기 나왔죠? 고장점, 고장 후, 고장 제거 후 A, B, C 여기 PM 있었죠. 요걸 그림으로 그린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해선 모두 종단하고 있는데 왜 EX를 했냐? 계산하기 편하게. 왜? 중간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요걸 이제 계산하기 편하게 EX로 넣은 겁니다. 그래야지 계산하기 편하거든요. X로 하게 되면 0점으로 해서 막 계산해야 되니까 귀찮죠? EX로 하게 되면 X로 계산하니까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전달되는 유효전력 피해 수식을 유도하고 유효전력 위상각 곡선을 그리시오. 요거 그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1회선 단락사고 시 고장회선이 차단될 경우 고장 차단 시간과 과도 안정도의 관계를 설명하시오. 과도 안정도 해석 방법이 뭐라고요? 등면적법, 단란법, 에너지 한수법. 그러니까 여기서는 등면적법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과도 안정도를. 그래서 PM은 기계적 입력, P는 송전전력, 델타는 발전기 초기 이상각. 그러면 뭐가 나와야 될까요? 지금 회전체 운정 방정식도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일기 무한대의 모선을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고 뭐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주고 이렇게 한다든가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축세련 효과는 뭐냐? 축에 대한 그 각도입니다. G는 뭐냐? 제너레이터. M은 모터에 대한 각속도. 각속도가 있는데 축세련 효과가 이따가 나오는데 요게 발전기고 요게 모터입니다.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위상이 같아지는 거죠. 바깥으로 나가면 위상이 멀어지는 거죠. 근데 축세련 효과는 뭐냐? 요게 있는데 얘가 발전기가 움직이는 부분이 있고 모터가 움직이는 부분인데 발전기와 모터가 어느 정도 위상을 좀 가지고 있는데 얘가 움직이는 속도가 더 빨라지면은 얘가 못 쫓아가죠. 각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요 왼쪽의 개념이든 오른쪽의 개념이든 똑같은데 여기 축세련 효과에서는 요런 개념으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게 같아지는 지점이 있다. 그러면 동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얘가 빨라지고 얘가 느려지면은 요게 이제 각 차이가 벌어지겠죠. 뭔가. 그걸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게 축세련 효과다. 전압 안정도를 PV 곡선을 사용해서 설명해라. PV 곡선 설명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그림이 밑에가 P다. 말씀드렸죠? PV 곡선은 이렇게 나온다. 예?
여기 지상 영역이고 역률이 1이고 여기 진상 영역이다. 밑에가 P고 여기 V다. 근데 여기 문제는 뭐였습니다? 병렬 커패시턴트 보상으로 전압 안정도가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라. 어떻게 증가한다고? 여긴 지상이니까. 여기가 이렇게 역률이 1인 지역인데 여기가 지상입니다. 예? 여기가 역률이 1인 영역입니다. 예? 여기는 진상입니다. 뭐냐? 지상에서 커패시터를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올라가죠. 더 올리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올라가죠. 진상이 되면 어떻게 되죠? 전압 안정도가 이 영역까지인데, 여기까지인데, 예? 이게 더 올라가지 않는 거야, 전압이. 더 올라가죠. 이걸 보이란 얘기입니다, 지금. 내용 안에는 그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설명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아까 전압 안정도 상에서는 두 개가 있다고 그러죠. 1병, 악화 요인이 일정 소비 전력 부하. 예? 부하의 특성에서 ZIP가 있었다. 근데 P는 일정 소비 전력 부하입니다. 그러니까 전류가 떨어져도, 전압이 떨어져도, 왜냐면 전류나 전압이 떨어지면 얘가 소비 전력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근데 얘는 그게 떨어지는 대신에 다시 그게 반대편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나는 항상 이만큼을 쓴다. 항상 10kg씩 먹는 돼지한테 조금 줘도 얘는 10kg를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그만큼을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금을 줘도 안 되고 막 요동을 치니까 자꾸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거를 스스로 우리는 조금밖에 안 줬는데 자기가 스스로 땡겨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들판에다 풀었는데 다이어트 하라고 이렇게 가둬놓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들판에다 풀어놓으면 자기가 맨날 먹는 만큼은 어떻게든 먹으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전압 안정도의 개념과 악화 요인. 전압 안정도 문제입니다, 지금. 악화 요인이 뭐라고요? 병렬에서는 고장. 아까 일정 소비 전력 부하하고 병렬에서는 고장. 이게 악화 요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개선하기 위한 대책은 어떻게 됐냐? 아까 좀 병렬 커패시턴트를 달아가지고 진상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런 내용들도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 과도 중간 영역 안정도가 손상되는 걸 방지하기 위하여 사고 방지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다. 이 시스템의 기본적인 기능, 방식, 특징, 신뢰도는 항상 대책에 대하여 기술하셔. 이게 아까 얘기했던 유무과사의 유효전력 불균형에 의한 사고 시스템과 사고 파급과 시스템 붕괴에 대한 설명하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서에는 없습니다. 지금 앞에서 제가 기본서 요약한 거 설명드렸죠? 거기 그런 내용 나와 있던가요? 없었죠? 하지만 이게 연구반 쪽으로 가게 되면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전력계통 쪽에서 보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라는 얘기죠.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PSS. 파워 시스템 스테빌라이저가 뭐라고요? 전력계통 안정화 장치. 예? 안정화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여자기의 보조 신호로 주어진다. 보조 신호로서 뭘 주어진다? 하나만 주어진다. 그럼 전력계통 안정화 장치의 입력은 뭐냐? 아까 PWF 이런 식으로 이제 키워드를 자꾸 외워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얘에 대한 기본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다? 변진 증거제, 변환기가 있고 증폭기가 있고 진지상이 있고 증폭기가 있고 신호를 제거하고 신호를 제한하고 이런 식으로 변진 증거제 자꾸 외우셔야 된다는 얘기죠. 요즘 여기 사법제에서 막 여러 가지 판결도 많이 나죠. 수원 살인사건 같은 경우 그 사람도 무죄 받고 그다음 여러 가지가 있던데. 그다음 낙지로 인해가지고 여자친구, 죽였던 그 남자친구는 또, 무기징역 선고받고 이런 식으로. 막 바뀌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하시는 얘기죠. 변진 증거제. 그리고 이제 개념이 뭐냐? PSS의 개념이 뭐냐? 부재중 현상이 뭐냐? 댐핑 현상이 뭐냐? 이런 거. 요게 바로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위상 특성과 이런 게 있었죠. 그렇게 위상에 따라서 감소하는 그런 특성들을 배우셨죠. 그런 거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로 들어갑니다. 개념을 가지셨으니까 이 흐름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건 알고 있는데 그 흐름 상태에서 세부적인 걸 이제 배워보게 될 겁니다. 안정도 구분 설명 어떻게 했는지. 위상각 안정도로 설명을 했네요. 그러면은 여기 전압 안정도가 또 나오겠죠. 그리고 정태, 동태, 과도 안정도가 나오겠죠. 왜? 문제가 지금 보시면 두 개가 같이 돼 있으니까. 요것만 봤을 때는 위상각 안정도하고 전압 안정도만 있는지 아니면 동태, 정태, 과도를 다 설명을 해야 될지. 왜? 해석 방법을 들어가게 되면 동태하고 과도 안정도가 들어가야 되니까요.
여기서 보시면 전압 안정도 있고, 과도 안정도 있고, 정태 안정도 있었죠. 해석 기법 나왔었죠. 여기서 들어가면 뭐 클라크 잡배법도 있고, 아까 뭐 고일가법도 있고, 리아프노브법도 있고, 수치 접근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도 이렇게 풀어서 써주면 좀 더 점수를 받으실 수 있다 이거죠. 다른 사람하고 차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앞에서 좀 더 요약해 주시고 들어가면은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자, 위상가관정은 뭐라고요? 발전기 동기운전의 가부, 동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위상각만 보는 것. 그리고 등면적법에서 그 각도를 보는 거죠. 단단법에서도 어떻게 시간적인 부분에 대한 각도라든가 출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은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각 발전기의 전압이 일정한 상차각을 유지할 수 있는지, 동기를 할 수 있는지, 정상운전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을 안정도로 한다. 근데 뭐로 나눠진다? 정태 안정도하고 과도 안정도로 구분이 됩니다. 동태는 안 본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자, 보시면은 정태 안정도는 뭐하고 같다? 미소 신호 안정도하고 같다. 이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미소 외란 안정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러면은 정태 안정도에 대해서 설명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완만한 부하 변화 키워드 고유 정태 안정도하고 동적 정태 안정도가 있다. 동적이 들어가면 뭐라고요? AVR하고 가버너에 대한 효과를 고려한 거. 자, 발전기 자동 전압 조정 효과나 조속기의 효과 등을 고려하지 않으며 동적은 뭐라고요? 자동 전압 조정 효과. 이게 AVR입니다. 조속기 가버너입니다. AVR 가버너의 효과 등을 고려하는 부분. 그럼 정태가 됐으니까 이제 위상각 안정도가 나왔으니까 위상각 안정도에서 뭐로 나눠진다? 정태하고 동태로 나눠진다. 동태 안정도가 나오겠죠. 동태 안정도에서도 똑같이 고유하고 동적으로 나눠질 거란 얘기입니다. 자, 정태 안정 극한 전력은 이렇게 나왔고요. 정태 안정 극한 전력에서 P는 X분의 2S 2R 사인 세타다. 근데 이게 사인 세타가 1일 때 극한 전력이니까 제일 많이 보내줄 수 있는 부분이죠. 극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이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어떻게 또 설명이 됐다? PM 사인 세타로 표현이 되기도 했다. 이게 뭐라고요? dp분의 d세타가 0보다 큰 부분은 0에서 90도. 요 영역이라는 얘기죠. 요 영역. 여기는 안정하다. dp분의 d 부분은 요 영역. 감소하는 부분이니까 불안정 영역하다. 근데 대체로 30도에서 40도. 이게 정태 안정 극한 전력은 30에서 40도로 잡는다. 예? 근데 과도 안정 극한 전력은 50%에서 잡았는데 요즘은 70에서 80%까지도 잡을 수 있다. 이 내용이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근데 정태 안정 극한 전력은 뭐라고요? 90도에서 잡는 게 정태 안정 극한 전력이고 과도 안정 극한 전력은 90도에서 못 잡으니까 30에서 40도 또는 50도에서 잡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잡았다 이거죠. 동기화력은 뭐다? 동기운전을 유지할 수 있게끔 돼 있는 부분이다.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얘는 이건데 P값은 이겁니다. P는 어떻게 되죠? 사인 세타에 대한 부분인데 dp분의 d세타는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럼 얘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자료들은 어디 답안지 봐도 안 나와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것들을 내용을 써주시면 제가 보기에는 확실하게 더 만약 이 내용을 아시는 분이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점수를 더 줍니다. 저라고 그러면 점수를 더 줍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해놓고 요거는 P에 대한 곡선이고 요거는 dp분의 d세타에 대한 곡선 그리고 이건 코사인 세타에 대한 곡선이다. 이렇게 써주면 이 사람이 더 내용을 알고 있다고 판단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과도 안정도는 뭐라고요? 고유 과도 안정도, 동적 과도 안정도. 근데 이거 급격한 부하 변화에 대해서 개통사고 시에 부하 변화나 개통사고입니다. 항상 얘기할 때 과도시는 뭐냐? 과도가 일어날 수 있는 급격한 과도 변화, 부하 변화나 사고가 났을 때 여러분들 그래서 나중에 뭘 하더라도 단락사고가 났느냐 아니면 부하 변화가 일어났느냐 부하 탈락이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변화입니다. 사고가 아닙니다. 일선지락이 일어났다. 이것도 탈락이 일어날 수도 있죠.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고유하고 과도하고 동적하고 차이는 뭐라고요? AVR하고 조속기의 효과 등을 고려한 거. 이렇게 딱 나눠주시란 얘기입니다. 과도 안정 극한 전력은 뭐라고요?